하나생명부터 할게요. 탱커 되게 잘하고 부르저로 우승했죠. 아트, 카밀, 피오라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AP 챔피언이 인상 깊었던 게 없어요. AP 챔피언 기억하면은 그나마 21년도에 연습할 때 표식이랑 룰루 플러스 AD 정글 했을 때 정도인데 룰루는 AP는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더 한타 쪽으로 간다면은 이번 롤드컵에서 DRX가 어떻게 우승했냐. 오브젝트. 제가 얘기하는 오브젝트란 타워, 용, 전령, 바론 이렇게까지예요. 오브젝트에서 뒷자리 잡으면서 이니시를 걸거나 상대에 압박 주는 이걸 바탕으로 우승을 했어요. 이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마오카이 별로였어요? 근데 오른 그라가스 두 개를 잘해서 뭐 마오카이는 애초에 돌리는 픽이다 보니까 탑에서 쓸 때보다 정글에서 쓸 때가 훨씬 좋아요. 너무 이걸 길게 하면은 좀 빡세고 그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갱킹 잘하고 기억나는 게 볼베, 리신 그다음에 초반 시팅형 챔피언 할 때 팀원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좋아요. 뭐 트런들 같은 거.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아마 스마 싸움이 아닐까. 이게 그래도 클리드 선수는 작년에 중국에서 했고 제가 어쨌든 웬만하면 중국 게임을 많이 챙겨보려고 하긴 했는데 근데 그냥 한국에 있었을 때 인상이 스마 싸움 개잘함. 일단 탑이랑 궁합이 잘 맞죠. 오브젝트 싸움에 지금까지 탑, 정글 둘 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다음에 제카 선수를 얘기하면은 아칼리, 사일러스 이런 류의 피지컬 챔프 기똥차고 초반 라인전이 센 걸 바탕으로 아이템을 띄워서 캐리하는 아지르 제외 정석 컨트롤 메이지보단 라인전은 약하지만 1, 2코어 타이밍 때부터 교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리, 사일, 아칼리 뭐 아지르도 여기에 포함해요. 아지르 같은 챔피언을 잘해요. 그리고 이거는 재생의 바람 플러스 도란 방패 가는 게 이번 롤드컵 미드를 관통하는 키였기 때문에 이러한 메타를 잘 이용했죠. 역시 강점은 라인전도 아니 다 잘하는데 오브젝트 한타에서 킹겐이랑 이제 포지션 넓게 잡으면서 팀원들이랑 1-3-1 느낌으로 어그로 핑퐁하고 한타 단계에서 캐리력이 말도 안 돼요. 이게 결승에서는 생각해보면 루시안, 유미, 캐틀 이런 게 밴되면서 좀 원딜이 주도권 픽으로 많이 갔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원딜 캐리 픽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펠도 좀 나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원딜 캐리력에 비빌 수 있는 유일한 미드였어요. 올해 롤드컵 기준. 옛날에 그리고 이 선수는 솔랭 때부터 유명했어. 다 잘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좀 AD 챔피언도 많이 했는데 프로하고는 AP 챔피언 위주가 된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킹게는 좀 AD, 탱커 이런 위주의 느낌이고 제카는 AP 챔피언 위주의 느낌이라서 둘이 합이 되게 잘 맞죠. AD, AP 밸런스가 프로 단계에서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도 두 선수가 좀 잘 어울린다. 상황 되면 제드 쓰고 싶다. 제드를 잘하긴 해요. 나 제드 잘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 AD 챔피언도 잘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프로에서는 AP 미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AP 미드를 주로 활용하는 선수가 됐죠. 다음에 이제 바이퍼. 바텀 구도의 신. 이게 바이퍼가 그리핀 시절 때 그 그리핀 이제 초비 나가고 뭐 리엔즈 나가고 이 시절 때 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막 9등 했나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하나생명 가서도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했던 말이 연습되건 대회건 바이퍼가 어떤 그 메타 정석 픽을 상대로 카운터 픽을 꺼내면 그게 좋은 상성인 게 맞다고 믿는 정도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바텀 라인전 구도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은 바텀 라인전 구도에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 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좀 안 좋게 성적 측면에서 안 좋게 끝낸 뒤에 중국 가서 롤드컵 우승도 하고 올해는 많이 보여줬죠. 구마유시, 룰러, 바이퍼 이 세 명이 롤드컵에서 루시안 플러스 나미 아펠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유미 플러스 알파 이런 류의 원딜 캐리롤 이런 방식으로 팀이 게임을 이기게 해줄 수 있었던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장점만 얘기하면 평가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잘하는 팀한테는 약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걱정되는 부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 팀에서 이 선수가 조합 안 타고 메타 안 타고 비욘드 원장 막 이런 느낌이니까 팀이 새로 구성됐으니 합 맞추고 방향성 정하고 성장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 선수의 지식 아니면 조합 따라 피드백 해주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DRX는 롤드컵 우승까지에 있어 근거리 돌진 원툴이었어요. 사일, 아칼리, 아트, 뭐 세주, 비에고 이런 류를 하며 루시안, 유미 이런 원딜 캐리 챔피언은 철저히 배나면서 그래서 결승에서 레나타가 본인들이 상대하기에 까다롭다는 점을 빨리 캐치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건데 레나타랑 아지르까지?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원딜 메타가 자야 나오는 메타다 라고 했을 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화생명의 걱정되는 점을 얘기할 때 DRX 시절 우려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바이퍼가 잘 메꿔주지 않을까 싶은 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바이퍼 이제 라이프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2020년 때 되게 잘하는 서포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때 아프리카 있을 때 젠지랑 상성이 되게 세게 잡혔어요. 저희는 미스티였고 상대는 룰러였는데 둘 다 공격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라인전 잘하고 한타 캐리력 있고 교전 잘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서포터가 벤이었는데 동현이가 어쨌든 나이가 좀 들면서 자기가 그 옛날 피지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 성준이도 이제 젠지랑 할 때는 원딜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게 서폿이 라인전에서 좀 압박감이 다르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얘네 팀은 이기 빡센 것 같다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바텀 라인전 하면 젠지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고평가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라이프 선수가 약간 탱커 아니면은 메이킹 이니시형 챔프를 할 때 강점이 있는 거고 룰루 애쉬 미스틱 자해구도 보고 빡세긴 해 보여. 예, 그때 빡셌어요. 근데 걔네가 좀 더 바텀 조합이 좋기도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라인전을 접고 들어갔죠.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아서 한타 쪽 생각해서 뽑았었죠. 다만 올해 메타는 거기에서 동떨어졌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메타 의존도가 있는 선수? 약간은 메타 의존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선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사파픽이 있죠. 라이프의 픽, 뭐 세트, 자르반, 그라가스 이거 세 개 기똥차요. 근데 이러한 사파픽이 바텀 구도의 신 바이퍼와 만난다? 이게 되게 히트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이제 라이프가 하나생명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반대로 이제 레나타 정도 제외하곤 루루, 유미 이런 식의 메타가 왔을 때 탱커 때만큼 임팩트가 없어요. 요즘 솔랭에서 룰루 하이머 겁나 파요. 그쵸. 뭐 지금이야 좀 제일 부담 없이 챔피언 연습할 수 있을 때니까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 선수에 대한 제 인상을 말씀드렸고 하나생명이 어쨌든 롤드컵을 올해 우승한 탑 미드를 데리고 왔고 전년도에 롤드컵을 우승했던 원딜 그 다음에 젠지에서 같이 합을 맞춰봤던 정글 서폿을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건 탑이랑 미드를 같이 데려온 게 너무 잘한 영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굳이 다 그냥 긁어 부스럼이에요. 왜냐하면 이 팀은 롤드컵에서의 성적이 중요할 정도로 로스터가 세고 강팀이라고 평가가 되니까. 근데 1번 얘기하면 탑, AD 탑, AP 미드 약간 솔라인끼리 딜 밸런스를 맞추기 좋은 거.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2번. 결국 DRX는 돌진 조합으로 우승했는데 이게 바텀 주도권 플러스 돌진 조합에 잘 어울리는 챔피언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플레이 핵심이 떴던 탑 미드를 데려와서 DRX의 강점 중 가장 큰 부분을 그대로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탑 미드 포지셔닝이 돋보이는 오브젝트 한타가 강점인데 여기에 스마 싸움 잘하는 클리드가 붙는다. 오브젝트 싸움 한정 원탑이 아닐까 기대감이. 네, 저도 그러니까 강타 싸움 뭐 이번에 롤드컵에서도 표식이 스마 싸움 많이 이기고 뭐 캐년도 항상 스마 싸움 잘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클리드가 진짜 모르겠어. 내가 젠지한테 다 져서 그런가 스마 싸움 너무 잘한다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LCK뿐만이 아니라 롤드컵 우승을 목표로 할 정도로 최상위권 선수들을 영입한 한화생명. 우선 기대할 점은 오브젝트 한타. 너무 여기에 다 잘 어울린다. 그리고 2번
라인전 체급 되게 높고 이를 한타까지 연결시키기도 쉽다. 조합적 다양성은 바이퍼가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되는 점 1번이 DRX가 올해 초반에 고전했던 이유는 사이드 라이너의 자원 욕심이에요. 이 팀은 사이드 웨이브를 못 버리는 팀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세 팀에서 어떻게 나올지 킹은 정규 시즌에서도 잘했는데 뭉치는 타이밍이 적어.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2번 정글 서폿이 DRX와 비교했을 때는 같이 들어가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탑 미드의 어그로 약간 조닝 능력은 검증이 됐는데 본대의 조닝이나 아니면은 어그로 핑퐁 같은 부분이 그나마 우려 사항 아닐까? 근데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더 강력한 돌진 조합을 만드는데 도움도 줘요. 그래서 뭐 돌진 조합, 오브젝트 한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제 어쨌든 프로다 보니까 어떤 특정 팀이 어떤 조합을 좋아한다 하면 이제 그런 약간 카운터 전략 같은 거를 준비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퍼가 해줄 역할이 많다. 좀 약간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한화생명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바이퍼의 챔프 풀로 해결한다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키플레이어는 바이퍼 1번 돌진 조합이라는 전반적인 틀 안에서 사거리를 해주던가 캐틀, 바루스 역 이니시를 해주던가 자야, 바루스 캐리를 해주던가 아펠, 징크스 아니면 같이 들어가 주느냐 카이사, 사미라, 트리. 그리고 2번 이런 식으로 약간 같은 돌진 조합이라도 그때그때 바이퍼의 챔피언에 따라 조금씩 한타하는 방식이 다양해질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킹겐 제카라는 두 솔라인 사이드 포지셔닝은 어느 정도 합이 맞는 상태에서 본대를 컨트롤하는 게 원딜이거든요. 그래서 원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이퍼는 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구도를 잘 알아. 솔직히 이게 새로운 메타 되잖아요. 근데 카운터픽 찾는데 좀 막막해. 이런 상황일 때 바이퍼 게임 되게 많이 봐요. 뭔가 이 사람이 하면은 이게 뭔가 정답일 것 같다는 확신이 한 70%들 정도로 되게 약간 신빙성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저는 코치 입장이고 선수들이 바이퍼가 이거 했던데? 그럼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좀 리스펙트를 받는 게 있어요. 업계에서 특히 더. 제가 일단 하나생명에 대한 준비했던 부분은 이런 거고 다음 팀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나 아니면 좀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오더 못하고 수동적인 선수?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더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덕목이 약간 바뀌었어요. 18년도 이후. 더 이상 운영 쪽 콜, 사이드 콜 이런 게 아니고 오브젝트 때 어케 더 최적화로 모일지, 싸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갖고 라인전 체급이 약한 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어쨌든 후반 단계까지 한타 단계까지 끌어가야 되니까 좀 오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팀은 라인전 체급이 문제가 아니라 클리드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오더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라 롤드컵 우승자 3명 모아놓은 거고 체급이 세서 라인전 유리할 때의 운영을 얘기하는 건데 20년도 젠지 생각하면 유리한 게임 역전 안 당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에 맞는 오더는 할 수 있는 선수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20년도 젠지의 특징이 뭐냐면 라인전 주도권이 없을 때 좀 썩는 느낌이랑 추가로 되게 그냥 정석대로 해서 변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어차피 후반 가면 BDD 룰러가 캐리하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유리한 상황을 굴리는 능력? 그러니까 굴리는 능력이라기보단 굳히는 능력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 팀은 어쨌든 그런 역할이 필요한 팀일 거고 그 상황에서 클리드 라이프가 병사형이라서 걱정된다 이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댄디 모글리 제가 솔직히 댄디 감독님은 모르고 근데 왜냐면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접점이 없었어서 근데 둘 다 정글러니까 바이퍼가 좀 중요한데 또 왜냐하면 피드백 단계에서 상체의 의견은 너무 잘 대변할 텐데 바텀 쪽도 목소리를 내줘야 건져는 팀이거든. 젠지 반지 원정대처럼 체급을 못 쓰는 팀 나는 근데 그게 체급을 못 쓰는 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젠지는 내가 느낄 때 문제점은 카드가 적어. 그러니까 이기는 카드가 적어요. 그러니까 BDD가 이제 젠지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돼서 이긴 건 맞아. 근데 조이, 신드라, 오리, 아지르 이거 4개
4개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룰러는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비원들 빼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라스칼이 부르저 탱커형 부르저나 탱커를 하고 클리드가 뭐 니달리 할 땐 굴리고 아니면은 볼리베어 이런 거 할 때는 라이너 성장 힘써주고 이런 느낌인데 그 색 자체가 너무 그냥 1년 내내 아니면 2년 내내 일관적이었다는 게 문제였지 걔네가 체급을 그 팀이 체급을 굴리지 못하는 팀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역전을 안 당하는데 역전은 잘 못하는 왜냐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많이 안 해봤을 테니까. 근데 그게 20젠지 생각해보면 BDD가 굴리는 능력이 너무 좋았었어요. 결국 대회에서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연습 때는 그런 능력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카드 줄어든 원인이 정글 서폿 영향이 있지 않을까 모르죠. 근데 이거는 어떤 팀의 스타일을 얘기할 때 특정 선수를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다 같이 합의한 걸 대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봤을 때 젠지는 뭐 레넥 니달리 아니면 미드 그 4가지 챔피언을 너무 그냥 과하게 잘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거 하면 이기는데 굳이 다른 걸 해야 돼? 그리고 20년 특은 시즌 중반에 중국, 한국 뭐 이렇게 국제대회 MSI 말고 하기 전까지는 아직 운영이었어. 한국은 운영, 정돈된 항타, 후반 미드 원딜 캐리 그리고 그렇게 정규 1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했을 뿐인 것 같아. 저는 클리드는 챔프폭 솔직히 모르겠고 왜냐하면 막 앨리스 니달리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식의 AP 정글 잘했던 기억은 있어서 뭐 AP 정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탱커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리신 같은 거 못하는 것도 아니고 챔프 문제 없는데 굳이 따지면 뭐 약간 다이애나 50 이렇게 6렙 때부터 잘 성장해서 한타 캐리하는 챔피언의 인상이 없다 정도 있는 것 같고 라이프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는 챔프폭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애초에 그 질문이 어디서 기인했냐면 병사형 약간 오더가 괜찮냐 이건데 그거랑은 무관한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챔프폭 문제는 뭐 굳이 라이프가 유틸포 탈 때 잘한 정상급 서폿인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근접 메타나 아니면 좀 메이킹을 해줄 때 장점이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클리드는 솔직히 챔프폭 얘기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오더 그러니까 한화생명에서 일단 제가 기대할 때 필요한 오더는 잘했던 선수들이고 젠지에 있었을 때 모습을 보아하면 그다음에 챔프폭 문제는 라이프 선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카 그 라이즈 상대로 관료했었잖아요. 젠지 상대로. 그래서 이겼잖아요. 아니 근데 선수가 참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못한 게임도 있는데 잘한 게임도 있는 거라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음. 그러니까 잘한 게임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못한 게임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 어쨌든 선픽이 될 수도 있고 후픽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따라 너무 달라지는 거라. 그나마 그냥 우려가 뭐 클리드 라이프가 운영 콜을 잘 못해줄 수도 있다. 챔피언 폭 문제가 있다. 이거보다는 다시 사이드병 도질까봐. 이게 걱정되는 거죠. 다들 근데 내가 느낄 때는 챔피언 폭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잘하는 풀이 있는 것 뿐이에요. 융화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애초에 같이 뛰었던 탑미드 똑같이 하는 거고 같이 뛰었던 정글 서포 하는 거고 진짜 잘하는 뭐든 다 잘하는 원딜이 있는 건데 융화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강점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하나생명에 대해선 할게요.